기저의 변화를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의 벡터 공간이 주어졌을 때 이 벡터 공간의 기저는 여러 개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을 배웠었고요. 그래서 기저를 우리가 하나를 B, 하나를 C 이렇게 표시한다면 한 벡터 공간의 기저가 여러 개 또는 무한히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여러 개의 기저들을 잘 살펴보면 그 기저를 이루고 있는 원소의 개수가 동일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즉 한 기저의 원소 개수가 n개가 있었다고 가정한다면 다른 기저의 모양은 다를지라도 역시 그 기저를 이루고 있는 원소 개수도 역시 똑같이 n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벡터 공간에 기저는 여러 개가 있을 수 있다 할지라도 기저를 이루고 있는 원소 개수가 동일하기 때문에 이미 앞에서 4장 5절에서 배웠었죠. 이와 같은 원소의 개수를 기저를 이루고 있는 원소의 개수를 주어진 벡터 공간의 차원이다 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자, 이제 우리는 이 시간에 학습하려고 하는 내용은 뭐냐면 한 벡터 공간이 주어졌을 때 그 벡터 공간의 기저가 예를 들어서 하나는 B고 하나는 C였다고 가정해 볼까요? 이와 같이 다른 종류의 기저들이 있었다고 가정했을 때 주어진 벡터 공간 안에 있는 임의 벡터를 하나는 B라는 기저들의 1차 결합으로 유일하게 표현할 수 있겠죠. 이제 우리는 또 다른 기저가 있었잖아요. C라는 기저. 그러면 C를 구성하고 있는 각각의 벡터들의 1차 결합으로 역시 주어진 벡터 공간 안에 있는 임의 벡터를 표현해서 X를 할까요? 그 X를 유일하게 표현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럼 이와 같이 B를 이용해서도 X를 유일하게 표현하고 C를 이용해서도 X를 유일하게 표현할 수 있다면 그러면 B하고 C 사이에 즉 하나의 기저를 다른 기저로 체인지하는 이런 것도 가능하지 않을까 하는 것을 알아보려는 게 이 절의 학습 주제입니다. 대답은 예스입니다. 가능하다는 것을 보이도록 하겠습니다. B라는 기저로 표현되는 벡터를 C라는 기저로 표현하는 것이 가능하고 바꿔서 C라는 기저로 표현되어 있던 벡터를 B라는 기저로 바꿔서 표현하는 것 역시도 가능하다는 것을 학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 먼저 우리는 그림을 통해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화면을 보면 알 수 있듯이 이 두 개의 그림이 주어져 있죠. 이 두 개는 다 같이 XY 평면상에 있는 점의 좌표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여기 보다시피 여기가 수평축 이렇게 있어요. 자, 이걸 편의상 우리가 X1축이라 할까요? X축이라 해도 됩니다. 이쪽을 Y축 또는 X2축이라 해보겠습니다. 여기도 똑같이 이쪽은 X축 또는 X1축, 여기는 Y축 또는 X2축이라 해보겠습니다. 자, 이와 같이 놨을 때 우리는 평면상에 벡터를 하나 생각하려고 하는데요. 자, 평면상의 벡터 여기도 X벡터입니다. 그리고 여기도 똑같은 위치에 있는 X벡터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X벡터는 왼쪽 그림이든 오른쪽 그림이든 좌표축의 위치를 보면은 똑같은 위치에 있습니다. 즉 여기 요만큼의 거리와 요만큼의 위치에서 요 점이 동일하게 표시가 되어 있는데요. 우리는 이 벡터를 다음 같은 기저를 이용해서 표시를 해보려고 합니다. 왼쪽은 다음 같은 기저 B1 벡터와 B2 벡터로 구성되는 요 집합이 주어진 이 R2 평면상의 기저가 된다고 보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이쪽도 이번에는 C1 벡터와 C2 벡터들로 생성되는 요 두 개의 벡터로 이루어진 집합을 실어놨을 때 이 C가 역시 R2의 기저가 된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R2 평면상 안에 있는 임의 벡터 X벡터는 당연히 기저들의 1차 결합으로 표현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B1 벡터와 B2 벡터가 기저이기 때문에 주어진 벡터 공간 안에 있는 모든 벡터들은 기저들의 1차 결합으로 유일하게 표현되어야 되는데요. 이 그림을 보니까 B1이 3배 늘어났죠. B1 이렇게 해서 여기까지 온 게 3배 B2입니다. 그림으로 보면 여기가 B1 벡터였는데 3배 늘려서 여기까지 온 것이 3B1 벡터예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여기가 B2 벡터였었는데요. 이 B2 벡터를 그대로 더해버렸군요. 두 벡터의 덧셈은 힘의 합력 원리로부터 대각선 방향을 나타낸다는 것을 이미 앞에서 배웠었으니까 이 그림을 보면 알 수 있듯이 B1의 3배가 됐군요. 그리고 B2의 1배가 됐어요. 이렇게 해서 1차 결합으로 유일하게 이 X벡터를 표현할 수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오른쪽 그림을 잘 보니까 이번에는 C1과 C2 벡터를 찾아보려고 하는데요. 자, C1 벡터는 여기서 보면 알 수 있듯이 요만큼의 벡터예요. 여기가 바로 C1 벡터인데 요 그림을 그림의 칸수를 잘 세어보면 여기가 6칸을 더 증가해서 왔으니까 여기가 6배 C1이 같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초록색으로 해볼까요? 여기가 C2 벡터인데 칸수를 세워보면 4칸 더 갔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여기가 4배 C2 벡터입니다. 따라서 6배 C1 벡터와 4배 C2 벡터를 연결해서 보니까 이와 같이 똑같은 X 벡터를 나타낼 수 있었습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C가 바로 기저였기 때문에 기저를 이루고 있는 원소들의 1차 결합으로 유일하게 표현될 수 있다고 얘기를 했었죠. 이제 여기는 6배를 해야 되고 여기에는 4배를 해야 되는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자, 여기까지 이해됐죠? 자, 이제 우리는 하나의 벡터를 B1, B2, 즉 B라는 기저를 이용해서 표현하면 이렇게 되고 C라는 기저를 이용해서 표현하면 이렇게 되는데 우리의 관심은 그러면 얘를 이렇게 바꿔서 표시하는 것을 배우려고 합니다. 또한 얘를 이렇게 바꿔서 표시하는 것을 역시 배워볼 생각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이 두 개의 벡터 사이에 어떤 대응관계가 분명히 있어야 되는데요. 자, 이것을 하나하나 학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그림에서 나타났던 요 벡터 관계를 우리 교재에서 예제 1번을 통해서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볼까요? 여기 보면 지워볼게요. 조금 아까 했던 그림상으로 했던 것을 글로 다시 표시한 것뿐입니다. 벡터과 V 안에 있는 두 개의 기저 B하고 C에 대하여 자, 이제 여기 보다시피 앞에 그림에서는 나타나지 않았던 관계식을 이제 알려줬습니다. B는 이렇게 되어 있고요. 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즉 B1은 4배 C1 더하기 C2와 같고 B2는 마이너스 6배 C1 더하기 C2와 같다라고 가정했을 때 X가 여기 있는 이 식이죠. 이 식은 여기 있습니다. 3배 B1 더하기 B2와 같았다면 이제 얘를 이렇게 되어 있을 때 우리는 이 기저들의 1차 결합을 표시했을 때 앞에 개수를 열벡터로 표시한 것이 바로 좌표 벡터죠. 그래서 X벡터를 B라는 기저로 표시해서 얻은 좌표 벡터는 3, 1이었다는 뜻입니다. 그럼 이제 여기에서 이 X를 C라는 기저로 표시했을 때 좌표 벡터는 당연히 여기 있는 6과 4가 나와야 되거든요. 이것은 앞에 그림이 그려져 있기 때문에 그림 보고 그냥 찾은 것 뿐입니다. 근데 우리는 이제 그 그림이 주어지지 않고 단지 여기에 나와 있는 이런 대응관계만 있었다라고 가정했을 때 이 식으로부터 이 식을 얻는 방법을 알고자 합니다. 자, 이것을 푸는 방법을 이제 배울 생각인데요. 하나하나 학습을 해보도록 할까요? 우리는 B라는 기저들에 의해서 X벡터가 이렇게 표현된다는 것을 이미 문제에서 주어졌고 또 역시 알고 있으니까요. 얘를 이용해서 이걸 바꿔갈 생각이에요. 자, 이제 X벡터 화살표 없이 그냥 쓰겠습니다. X벡터가 3B1 플러스 B2 이와 같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X벡터를 이제 C에 의해서 표현을 해보려고 하잖아요. C에 의해서 표현하려고 하는데요. 그러면 X하고 이거는 같은 것이니까 얘 대신에 얘를 바꿔 집어넣어도 되죠. 3B1 플러스 B2 이와 같이 됐고요. 자, 그 다음에 우리는 앞에서 배웠던 것처럼 이 좌표 선형사상, 이 좌표 사상은 선형사상이에요. 그래서 합에 대해서 따로따로 분리할 수 있고 상수는 바깥으로 나갈 수 있으니까 3 그리고 B1 C 그리고 B2 C 이렇게 표현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얘네들은요, 다시 한번 잘 보면 얘네들은 매트릭스를 이용해서 표시하게 된다면 다음과 같이 표시할 수 있죠. 요거는 벡터 방정식 표현이고 얘는 행렬 방정식 표현이라는 것을 이미 1장에서 우리가 여러 번 학습을 해서 알고 있습니다. 자, 이제 얘네들을 이렇게 쓸 수 있겠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여기까지 됐죠? 자, 그런데 왜냐면 이거는 행렬 풀어보면 이거 똑같은 말이거든요. 행렬, 그러면 3B1 플러스 1B2잖아요. 그래서 이 말은 매트릭스로 표시하면 이와 같은 식과 같습니다. 자, 여기에서 B1 벡터를 C에 의해서, 기저 C에서 표시되는 좌표 벡터를 표시하는 얘기인데 이미 그게 주어져 있습니다. B1 벡터는 C라는 벡터, 여기 보세요. 이 B1을 C1, C2는 C의 기저의 원소들이거든요. 얘로 인해서 표시하면 이 기호 표기를 여기다 똑같이 적용한다면 4하고 1이에요. 그 다음에 마찬가지 여기를 보면 B2를 C에 의해서 표시한다면, 기저 C에서 표시한다면 C1, C2로 구성되어 있거든요. C는 C1, C2인데 앞에 마이너스 6배하고 1로 되어 있으니까 이렇게 되어 있다는 것을 저 기호 표기로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우리는 이와 같이 좌표 벡터의 정의로부터 B1, C가 4, 1로 되어 있고
B2C는 마이너스 6, 1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여기다 대입하면 4, 1, 마이너스 6, 1 이와 같이 되고 그 다음에 여기가 3, 1 이렇게 되는군요. 여기까지야 됐죠? 자, 이제 우리는 이 행렬의 곱을 계산한 결과가 정말로 이게 나올까 하는 것을 확인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직접 계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행렬 계산하죠. 3, 4, 12 마이너스 6이 되니까 6이 나오는군요. 행렬 계산하면 3하고 이러니까 4가 나왔어요. 6하고 4는 좌표 벡터를 표시한 식입니다. 이것을 풀어서 쓰면 이 말과 같은 말이에요. 이 x는 이 C를 구성하고 있는 두 개의 벡터 C1, C2에 이 차례대로 나온 이 스칼라 값이 뭘 의미하냐면은 처음에 벡터 C1의 6배, C2 벡터의 4배라는 뜻이에요. 여기 보세요. C1의 6배, C2의 4배니까 그 말이 맞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는 한 기저들의 1차 결합으로 유일하게 표현되어 있던 어떤 벡터를 다른 기저를 이용해서 표현하는 것이 가능하다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을 체인지 시킨다 해서 말 그대로 기저의 변화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충분히 이해되셨죠? 자, 이제 이렇게 했을 때 우리는 주목할 사항이 있는데요. 바로 뭐냐면 기호 표기를 좀 바꿔보려고 합니다. 이 왼쪽에 X 그리고 이거는 X 벡터를 C라는 기저들에 의해서 표현하는 것인데요. 3일이 뭐였을까 하고 봤더니 3일은 X를 B라는 기저에 의해서 표현되는 좌표 벡터였었습니다. 근데 얘를 이렇게 바꾼 결과가 뭐를 나타냈냐면 이런 행렬을 옆에다 곱함으로 해서 이 벡터를 이렇게 바꿀 수 있었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책에도 보면 알 수 있듯이 자, 이런 매트릭스를 P 그리고 B라는 기저를 화살표를 잘 보세요. 왼쪽으로 써놨잖아요. C라는 기저로 바꾸게 되는데 사용하는 요게 바로 뭐냐면은 좌표 변환 행렬이라 얘기를 합니다. 이 행렬을 우리는 앞으로 이렇게 써서 표시하기로 약속할 것이고 좌표 변환 행렬, 즉 B라는 기저를 C라는 기저로 바꾸게 되는 좌표 변환 행렬이라고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는 기저의 변화는 앞으로 항상 이런 개념을 이용해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행렬의 각각의 열벡터들이 의미하는 바는 이 앞에 있는 개수들이에요. 이 개수들이거든요. 근데 이 B1과 B2는 유일하게 표현되거든요. 이 두 개의 벡터가 C1 서로 다른 벡터라면은 근데 여기 실제로 B1과 B2는 기저를 이루고 있는 두 개의 원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서로 다른 두 개의 벡터들은 이들의 1차 결합으로 유일하게 표현되니까 이 앞에 개수들은 서로 독립입니다. 1차 독립이에요. 얘네들이 서로 독립이에요. 그러니까 정사각행렬이면서 1차 독립이 되니까 이 행렬은 역행렬이 존재하게 됩니다. 이 행렬이 역행렬이 존재하니까 자연스럽게 우리는 이 노란색 분필로 표시했던 좌표 변환 행렬의 역행렬을 양변에다 곱하면 이런 모양도 추가적으로 더 얻을 수 있습니다. 우리 교재 조금 더 뒤에 가면 나옵니다. 이제 왼쪽에다가 이 행렬에 B를 C로 바꾸는 이 행렬에 대한 역행렬입니다. 이 행렬의 역행렬을 왼쪽에다 곱함으로 해서 자신과 자신의 역행렬을 곱하면 항대행렬이 되고 항대행렬에도 어떤 걸 곱해도 자기 자신이 나오니까 이런 모양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자, 이제 이런 대응관계 충분히 이해됐죠? 이때 우리는 이 식을 한 번 더 써서 표시한다면 B를 C로 바꾸는 이 행렬에 기저 B로 표시된 것을 기저 C로 표시되는 것으로 바꿔주는 이와 같은 좌표 변환 행렬의 역행렬은 결과적으로 뭘 하는 것일까 하고 봤더니 왼쪽에 있는 이 좌표 벡터를 오른쪽 벡터로 바꾸는 거군요. 왼쪽에 있는 벡터를 오른쪽으로 바꿀 때 바로 이 오른쪽은 C를 B로 바꾼 꼴이 되어버렸으니까 이번에 그럼 이렇게 써도 무방하겠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이거 성립합니다. 그래서 자, 이제 이렇게 요 기호 표기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거의 역행렬은 이거와 같은 말이에요. 여기 마찬가지로 여기 C에서 B로 가는 거의 역행렬은 그럼 B에서 C로 가는 걸로 당연히 위치가 바뀌어서 표시되면 충분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이해됐습니까? 이제 1번. 그래서 이렇게 하나의 기저가 주어졌을 때 다른 기저로 바꾸는 것이 언제든지 가능하다라는 것을 알게 됐는데요. 방금 전에 계산했던 이 아이디어를 일반화 시켜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제 1번을 통해서 간단하게 살펴봤던 것을 이제 조금 더 일반화시켜서 살펴보면 다음 같은 정리 15를 얻을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이제
벡터 공간 V 안에 두 개의 기저가 있습니다. 조금 아까는 예제 1번을 통해서 B1, B2, C1, C2 벡터의 성분이 두 개밖에 안 되는 간단한 경우를 살펴봤다면 이제 좀 더 일반화된 경우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벡터 공간 V 안에 있는 두 개의 기저를 각각 B하고 C라 했을 때 조금 전에 설명했었던 기호 표기가 나왔죠. 이제 어떤 벡터 공간 V 안에 있는 임의 벡터를 X라 놨을 때 X를 기저 B에 의해서 1차 결합을 시켜서 유일하게 표현할 수 있는 것을 역시 마찬가지로 C도 기저니까 당연히 이 V 안에 있는 임의 벡터 X는 기저 C에 의해서 1차 결합으로 유일하게 표현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기저를 이용해 이 기저로 표현된 벡터를 이 기저로 표시된 벡터로 다시 표현 방법을 바꾸려고 하거든요. 그때 나타난 이 행렬이 바로 요거예요. 좌표 변환 행렬이죠. B로 표시된 걸 C로 바꿨다는 뜻입니다. 자, 이렇게 되는 행렬이 반드시 존재합니다라는 얘기예요. 여기서 말하면 이런 행렬이죠.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이런 모양이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즉 우리가 앞서 다뤘던 예문에서 살펴보면 B1, B2를 B의 기저를 C의 기저로 바꾼 것이니까 B의 기저를 이루고 있는 원소를 각각 기저 C에 의해서 표현되는 좌표 벡터를 열로 표현하고 있는 그런 매트릭스였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이런 행렬이 반드시 존재하게 되고요. 여기 선생님이 지금 설명했던 것처럼 이 행렬의 열들은 보다시피 기저 B의 벡터들의 C라는 기저들에 의해서 표시가 되는 좌표 벡터들이에요. 좌표예요. 그래서 그 모양 자체는 이렇게 얘가 더 확대된 모양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정리 15번은 이해하기 쉽습니다. 자, 직면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왜 그럴까 하는 얘기인데요. 자, 이제 조금 아까 했던 원리를 똑같이 하면 됩니다. 이 원리를 동일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는 벡터 공간 V 안에 있는 임의 벡터를 우리가 생각해 보도록 하죠. V라 할까요? 편의상. 자, 이제 임의 벡터를 V라 표시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X로 되어 있으니까 그냥 X로 쓰는 게 더 낫겠네요. 자, 이제 이 안에 있는 벡터를 X라 놓겠습니다. 근데 얘네들이 다 기저라고 얘기를 했었으니까 그러면 벡터 공간 안에 있는 임의 벡터는 기저를 이루고 있는 원소들의 1차 결합으로 유일하게 표현된다라고 얘기를 했었으니까 그래서 X는 그러면 다음같이 표현될 수 있겠군요. X1 그리고 얘네들로 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B1 플러스 X2 B2 XN, BN 이와 같이 표시할 수 있겠죠. 여기까지 됐나요? 자, 이제 이것으로 유일하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좀 더 자세하게 쓴다면 이것을 만족하는 스칼라 X1부터 XN이 유일하게 존재합니다. 여기까지 됐죠? 왜냐하면 벡터 공간 안에 있는 모든 벡터는 기저를 이루고 있는 원소들의 1차 결합으로 유일하게 표현되거든요. 이것이 유일하게 존재한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X를 얘네들은 지금 보다시피 B라는 기저들의 1차 결합으로 표시한 꼴이니까 얘네들이 의미하는 바는 얘네들은 X를 그럼 B로 표시했다라고 한다면 그 얘는 좌표 벡터 뭐란 얘기냐면 앞에 개수들을 열로 표시한 것이 좌표 벡터예요. X1, X2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얘가 이런 뜻이에요. 근데 우리는 지금 이것을 C라는 기조로 바꿔서 표시하기를 원하잖아요. 자, 그래서 이제 X를 이렇게 C라는 기조로 다시 바꿔 표시하려고 하는데요. 조금 전에 예제 1번 푼 거와 비슷합니다. 이 벡터랑 이 벡터의 표현이랑 똑같은 거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기저 C에 의한 좌표 벡터를 표현해 보려고 하는데요. X1, B1 플러스 X2, B2 XN, BN이 같이 됩니다. 자, 이 좌표 사상은 앞서 얘기한 것처럼 선형 사상입니다. 상수는 바깥으로 나가고요. 덧셈에 대해서 따로따로 전개 가능하다라고 얘기를 했었으니까 상수를 바깥으로 내보내니까 이와 같이 됐습니다. 그리고 X2 그리고 B2 XN, BN 이와 같이 됐습니다. 여기까지가 됐죠. 자, 이런 모양으로 표현이 가능하다는 것을 알 수 있고요. 자, 조금 전에 했던 거와 비슷합니다. 여기까지 했었던 식하고 닮아있죠. 얘를 더 확대시킨 거에 불과합니다. 얘를 그러면 벡터 방정식 표현을 행렬 방정식 표현으로 바꿀 수 있었던 것처럼 여기서도 똑같이 그렇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이 표현을 매트릭스로 바꿔서 표시해 보려고 해요. 그러면 주어진 식은 행렬을 표시합니다. B1에 C, 그리고 이 행렬의 이거를 표시할 땐 컴마를 찍지 않습니다. 그리고 B2 C, 그리고 BN C 이렇게 되고요. 자, 이렇게 해서 매트릭스 형태로 표시가 됐고, 이거 지워보겠습니다. 그리고 얘처럼 우리는 이 앞에 개수들 x1부터 xn을 이렇게 표시할 수 있겠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x1, x2, xn입니다. 자, 실제로 행렬의 곱을 계산해 보세요. 행렬 계산하면 이 열벡터들이거든요. 자, 이제 x1, b1, x1, b1 플러스 x2, b2 플러스 점점점 플러스 xn, bn으로 되어 있으니까 이 벡터 방정식 표현을 행렬 방정식 표현 바꾼 거와 똑같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근데 여기 오른쪽에 있는 얘는 앞서 얘기한 것처럼 x 벡터를 b라는 기준으로 표시한 좌표 벡터거든요. 그러니까 얘는 x를 이렇게 표시한 꼴이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요 행렬을 잘 보세요. 얘는 각각의 열 벡터는 b의 기저들을 c로 표시한 좌표 벡터들을 열로 표시한 거거든요. 이제 얘를 앞서 표시했던 것처럼 b를 c로 표시했기 때문에 이렇게 표시를 해보도록 하지요. 그래서 좌표 변환 행렬은 이런 모양이었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걸 설명하는 게 이거예요. 이 좌표 변환 행렬의 각각의 열 벡터는 B라는 기저의 벡터들을 C의 좌표로 표시한 것입니다 라는 얘기예요. 자, 이제 그래서 이 좌변 그리고 우변 이게 성립하는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 등호를 만족하는 n차 정사각형렬이 존재한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어렵지 않죠? 증명도 쉽게 우리가 해결이 됐습니다. 자, 그리고 좀 아까 설명한 것처럼 이 각각의 열 벡터는요 1차 독립입니다. 이 각각의 열 벡터 1차 독립이기 때문에 이 n차 정사각형렬은 가역행렬이 됩니다. 이건 항상 가역행렬입니다. 가역행렬이 되니까 이거 역행렬 아까 여기다 썼던 것처럼 역행렬을 찾는 것이 언제나 가능합니다. 이해됐죠? 자, 그래서 우리 역행렬을 이용해서도 표현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우리 교재에 나와 있는 그림을 다시 이렇게 표현한 것인데요. 이해하기 쉬운 형태의 그림이에요. 자, 여기가 일반적인 어떤 벡터 공간이 있습니다. 여기는 Rn 공간, 여기도 Rn 공간이에요. 좌표 사상을 이쪽의 기저는 B가 있었다라 보겠습니다. 이쪽의 기저는 C가 있었다라 볼게요. 이때 이 벡터 공간 V 안에 있는 벡터 X를 Rn 공간의 하나의 좌표로 대응시키는 것이 좌표 사상이라는 것을 이미 앞에서 공부했었죠. 이 좌표 사상은 이렇게 매트릭스를 이용해서 표시를 했었고 이걸 좌표 벡터라 얘기를 했었습니다. X를 이쪽 기저 B에 의해서 표현되는 Rn 공간 상에 있는 어떤 점으로 대응을 시켰을 때 이렇게 좌표 벡터를 이용해서 이렇게 표시할 수 있었던 것처럼 이제 기저가 같은 Rn 공간이지만 기저를 다르게 했을 때 똑같은 벡터 X를 이렇게 이 C라는 기저에 의해서 표현되는 좌표 벡터라는 것이 이거였다고 가정했을 때 이게 각각의 좌표 사상입니다. 이제 얘를 이렇게 바꿀 때 사용한 것이 바로 이런 좌표 변환 행렬을 곱하면 됩니다 라는 얘기예요. 반대로 얘를 이렇게 바꿀 때는 이제 C를 B로 가는 걸로 바꿔서 계산하면 돼요. 이게 뭘까 하고 봤더니 요 위에 있는 행렬의 역행렬이라는 것은 앞서도 설명했던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그림을 보면 이들 사이에 이 Rn 공간상에 같은 위치에 있는 점을 표시할 때 서로 간의 표현 방법을 다르게 한 것뿐이에요. 즉 기저를 서로 다르게 해서 주어진 벡터를 표현하려고 했다는 것 그림을 보면 충분히 이해할 수 있을 거고요. 아까 여기쯤에 설명했던 가역이라는 성질과 역행렬이 존재하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B에서 C로 넘어갈 수 있었다면 당연히 C에서 B로도 넘어가는 게 가능하다는 얘기고 이 역행렬은 C를 B로 바꿨기 때문에 이 말은 곧 C를 B로 바꾼 좌표 변환 행렬이라는 말로 바꿔서 쓸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자, 이제 우리의 관심은 이 좌표 변환 행렬을 찾는 데 초점을 맞추려고 합니다. 즉, 이 좌표 변환 행렬을 찾을 때 예제 1번에서는 이렇게 구체적으로 이들 사이의 관계가 다 주어진 상태에서 좌표 변환 행렬을 찾을 수 있었다면 일반적으로는 얘를 찾는 방법이 어떤 것인지를 한번 알아보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예제 2번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중간에 예제 2번 바로 위에 있는 말은 뭐냐면, 만약에 기저에는 여러 종류가 있잖아요. 그 중에서 대표적인 어떤 백탕관에 대해서는 표준 기저라는 것이 있었죠. 그래서 만약에 이 B나 C가 표준 기저였었다면은, 그러면 여기 표시한 것처럼 우리는 아까 B에서 C로 간다는 이 표현으로 표시됐던 좌표 변환 행렬은 그냥 기저 B에서 표현한 것과 똑같습니다라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이거 마치 이제 이게 뭐냐면은 표준 기저라면 이 숫자들이 전부 다, 요런 숫자들이 전부 다 R2나, 이건 N차원 공간이겠네요. N차원 공간상의 그 점의 위치를 나타내는 거와 똑같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예를 들어서 아까 그림을 갖고 설명한다면 이런 말이죠. 여기는 B1 기저, B1과 B2로 이루어진 기저들로 표시한 거고, 얘는 C1과 C2로 이루어진 것을 가지고 표시했다면요. 만약에 여기에 표준 기저는 예를 들어서 여기가 1,0이고 여기가 0,1이었다고 가정한다면은, 이 노란색 벡터로 본다면 X 벡터까지 갈 때 몇 칸을 더 가는지, 또는 이제 몇 배만큼은 더 늘려야 되는지, 여기를 보통 우리가 I 벡터, 공학에서 뭐 IJ 또는 E1, E2 이렇게 많이 쓰죠. I 벡터 또는 J 벡터 한다면 이 I하고 J가 바로 표준 기저잖아요. 또는 E1, E2를 써도 됩니다. 그래서 이 X 벡터를 얘네들의 각각 1차 결합으로 표시했을 때 이 위치는 4사분면의 위치니까, 좌표축 X축 Y축이니까 4사분면에 쓰니까는 여기는 J의 마이너스 몇 배를 해야 되고 I에는 플러스 몇 배를 하면 되겠네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 점의 위치가 만약에 여기가 만약에 2, 마이너스 3분의 1이다 라고 한다면, 이거를 좌표 벡터를 표시하면 이렇게 돼야 되는데, 이게 의미하는 바는 어떤 벡터 X를 표준 기저를 2라 표시를 할게요. 이렇게 표시하면 이게 곧 뭐와 같다는 얘기냐면은 그냥 우리가 많이 쓰는 그 좌표와 똑같다는 얘기입니다. 이해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원래 이 말의 의미는 이 기저를 이루고 있는 어떤 제1성분의 2배, 제2성분의 마이너스 3분의 1배라는 얘기인데, 우리가 보통 좌표를 사용하는 것은 표준 기저를 갖고 만들어 놨기 때문에, 그래서 표준 기저였다면 기존에 사용했던 좌표랑 똑같다라는 말입니다. 여기 있는 말의 의미는 표준 기저라면 그 좌표가 똑같이 나타납니다 라는 의미니까 어렵지 않아요. 자, 이제 우리는 근데 기저에는 꼭 표준 기저만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다양하게 이렇게 기저를 변화시키는 것을 알아보려고 합니다. 자, 그래서 기저를 변화시키는 행렬, 바로 이 행렬을 찾는 문제를 예문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R2상에 두 개의 기저가 있어요. 앞에서 했던 것처럼 B와 C라는 기저인데요. B를 구성하고 있는 것은 이 두 개의 열 벡터고, C를 구성하는 것은 이 두 개의 열 벡터예요. 자, 이제 우리는 이 두 개의 기저가 주어져 있을 때 B에서 C로 바꾸는 좌표 변환 행렬을 찾으라는 얘기입니다. 예제 1번하고의 차이점을 알 수 있겠습니까? 예제 1번은요. 이 B1이 C1과 C2의 몇 배로, B2가 C1과 C2의 몇 배로 표시가 됐다는 것을 직접적으로 알려줬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이들 사이에는 몇 배가 있는지를 알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그런 것들을 직접 찾아서 계산하는 수밖에 없겠네요. 자, 예제 2번에 대한 풀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는 예제 1번에서는 앞서 이게 몇 배가 있었거든요. 한번 살펴볼까요? 여기 보세요. B1은 C1과 C2에 대해서 각각 C1의 4배, C2의 1배, B2는 C1의 마이너스 6배, C2의 1배, 이런 대응관계가 있어가지고 그나마 쉽게 이걸 풀 수 있었는데, 지금은 그냥 벡터만 서로 주어져 있지 대응관계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었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는 이들 사이에 B1, B2와 C1, C2 사이에 어떤 대응관계를 찾도록 해보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는 B1, B라는 기저의 첫 번째 성분 벡터를 이제 우리는 C에 의해서 표현해 보려고 하는데요. 그것을 계산한 게 몇 배인지를 모르니까 그냥 X1, X2였더라 보겠습니다. 가정을 한 거예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B2를 역시 C벡터로 표시했을 때 C벡터의 성분의 몇 배가 되는지 알 수가 없으니까 얘네들을 그냥 Y1, Y2라 놓아 보겠습니다. 이것이라 하자는 얘기입니다. 가정을 한 거예요. 그러면 이 말의 의미는 무슨 말이죠? C를 구성하고 있는 벡터가 C1, C2인데 이렇게 나왔다는 얘기는, 좌표 벡터가 이렇게 나왔다는 얘기는 C1의 X1배를 하고 C2의 X2배를 해서 결합하면 얘를 만들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이 좌표 벡터의 정의로부터 좌표 벡터의
정의에 의하여 우리는 C1을 구성하고 있는 벡터, C를 구성하고 있는 벡터 C1에 X1배를 합니다. 그리고 C2에, 이 C2에 X2배를 해요. 그래서 결합한 것이 바로 B1이 나왔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얘도 똑같죠. 이제 C1에 Y1배를 하고 C2에 Y2배를 하고 결합한 것이 곧 B2였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만족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을 만족한다 또는 이것이 성립한다 이렇게 쓰는 게 낫겠네요. 이렇게 쓰겠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 나와 있는 요식들은 잘 보세요. 이거는 벡터 방정식 표현이잖아요. 이 벡터 방정식 표현을 우리는 행렬 방정식 표현으로 바꾸는 방법을 잘 알고 있죠. 그래서 행렬 방정식 표현으로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는 여기에서 이 C1 열벡터예요. C1, C2 다 같이 열벡터입니다. C1, C2의 열벡터들과 여기에 매트릭스 X1, X2예요. 잘 보세요. 행렬하면 이게 나오잖아요. 좌변. 첫 번째 끼리 곱하고 두 번째 끼리 곱하니까 이렇게 되죠. 이것은 B1이라는 것을 알 수 있고요. 마찬가지로 C1, C2 그리고 여기도 Y1, Y2 이 값이 B2였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여기까지 이해됐죠? 자, 이제 우리 그렇다면 이거 방정식 푸는 문제잖아요. 1장에서 배웠던 연립방정식 푸는 문제와 같은 말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는 이걸 만족하는 X1, X2를 구하기 위해서 두 개를 확대행렬을 만드는 거 앞에서 했었죠. 그래서 얘네들을 할 때 C1, C2에 이렇게 오른쪽에 B1 열벡터를 결합해서 이렇게 해서 기본행렬산 적용해서 얘를 푸는 방법 우리가 알고 있죠. 마찬가지로 얘도 역시 연립방정식의 해를 구하는 문제가 되니까 똑같은 방법으로 C1, C2에 이번에는 B2를 결합을 해가지고 기본행렬산 적용해가지고 얻어진 해를 통해서 Y1, Y2를 구할 수 있었습니다. 그럼 이렇게 이 계수행렬이 똑같은 모양이었다면은 그럼 이렇게 두 번 하지 말고 얘를 한꺼번에 합쳐서 다음같이 풀어도 무방합니다. 이제 이렇게 어차피 기본행렬산 여기다 적용하는 거는 똑같은 모양이니까 동일하게 적용돼요. 그래서 이렇게 나눠서 두 번 계산하는 번거로움을 피해서 한꺼번에 계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제 이렇게 계수행렬이 똑같으니까 C1, C2 확대행렬을 만드는데 아까 여기가 B1이었었죠. 그런데 또 이제 여기를 B2로 바꿔놔도 되잖아요. 그래서 B1과 B2를 차례대로 옆에다 써서 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기호표기 곧 일반화시켜서 또 살펴볼 텐데요. 잘 보세요. 이제 우리는 여기 보다시피 기저 B에서 기저 C로 바꾸는 좌표 변화를 하고 있거든요. 자, 기저 B를 기저 C로 바꾸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쭉 풀다 보니까 여기까지 왔어요. 그래서 이 점선 오른쪽이 바꾸기 전, 점선 왼쪽이 바꾸고 난 후예요. before, after예요. 전후예요. 아시겠죠? 놓는 순서를 잘 봐야 됩니다. 자, 이제 이렇게 놓고 우리가 기본행렬산을 적용하도록 하겠습니다. C1 1열벡터는 1과 마이너스 4, C2 2열벡터는 3과 마이너스 5, 그리고 B1 마이너스 9와 1, B2 마이너스 5와 마이너스 1이 같이 됐습니다. 자, 여기에다가 우리는 앞서 이런 것을 풀 때 사다리꼴 형태로 바꿔갔었잖아요. 똑같이 사다리꼴 형태로 바꿔서 풀어보도록 하죠. 1, 3, 마이너스 9, 마이너스 5예요. 자, 이제 여기다 1행에다 4배를 해서 2행에다 더합니다. 4배에서 더하니까 0이죠. 4배에서 더합니다. 12에서 5를 빼니까 7, 4배에서 더합니다. 마이너스 4, 9, 36 플러스니까 마이너스 35, 4배에서 더합니다. 마이너스 4, 5, 20, 마이너스 21 이와 같이 되는군요. 여기까지 됐죠. 자, 그 다음에 이제 1, 3, 마이너스 9, 마이너스 5가 있었고요. 전부 다 7의 배수군요. 그래서 두 번째 행에다가 7분의 1 곱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이렇게 되겠네요. 그리고 마이너스 3 이와 같이 됐습니다. 다 7분의 1을 곱해서 표시를 했습니다. 자, 이제 우리는 여기가 사다리꼴 형태가 됐습니다만 기악 사다리꼴로 바꿔서 표시해 보도록 하죠. 자, 그러면 마이너스 3배에서 더하면 이제 기악 사다리꼴이 정확하게 단위행렬 형태가 됐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자, 이제 마이너스 3배에서 더합니다. 마이너스 3배 하니까 3, 5, 15, 마이너스 9가 되니까는 6이 되는군요.
마이너스 3배니까 9, 마이너스 5니까 4가 됐습니다. 자, 이렇게 표현됐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이제 얘네들이 각각 뭘 뜻할까요? 우리는 두 개를 결합시켜 놨었잖아요. 원래 따로따로 해야 되는 건데 다루기 좋게 결합을 시켜놨는데요. 바로 이 B1 이렇게 풀었을 때 얻어진 이 첫 번째 여기 점선 첫 번째는 얘가 의미하는 바는 바로 이 X1, X2를 나타냅니다. 이 X1, X2가 의미하는 바는 얘를 의미한다는 것을 알게 됐었으니까 그래서 이제 이 말로부터 B1, C를 계산한 결과가 6-5가 되는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같은 방법으로 우리는 이제 B1 없고 얘를 이렇게 계산했다고 본다면 얘가 나오거든요. 여기까지가 됐죠. 이렇게 해서 얻어진 해는 마찬가지로 뭘 나타내냐면 이걸 풀었다는 얘기니까 Y1, Y2 얘를 구한 꼴이었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B2C는 4-3이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앞에서 보세요. 이 B라는 기조로부터 C라는 기조로 바꾸는 좌표 변환 행렬은 이런 식으로 돼 있어야 돼요. 열 벡터들이. 그래서 이것을 제1열, 얘를 제2열로 바꿔서 표시하면 되겠네요. 여기다 써볼게요. 자, 그래서 이제 요 예문. 이 예문에서 B라는 기조를 C라는 기조로 바꿨을 때 나타나는 매트릭스의 모양은 자, 여기가 B1C가 되고 여기가 B2C가 돼야 되니까 이렇게 B2C가 돼야 되죠. 그래서 B1C는 요거에 노란색으로 했던 6-5예요. 그리고 B2C는 4-3이었었습니다. 4-3이에요. 자, 이렇게 해서 6-5, 4-3 이렇게 되는 행렬을 얻을 수 있었다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이 흐름을 잘 이해를 해두세요. 하나의 기조로부터 다른 기조로 바꿔서 표시할 때 나타나는 이와 같은 좌표 변환 행렬을 찾는 것을 여러분들이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학교 시험에 또 가끔 출제를 합니다. 좌표를 바꿔보세요 그랬을 때 이 행렬 찾으라는 얘기 어렵지는 않습니다. 전체적인 흐름을 잘 이해를 해두세요. 여기까지가 됐죠. 자, 이제 다시 한번 강조를 할게요. 여기는 전, 여기가 후예요. 놓는 방법 잘 이해를 해두시기 바랍니다. 무조건 외우지 말고요. 항상 이렇게 이해를 하면서 보세요. 흐름을 잘 보면 자연스럽게 이런 표현이 나온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겁니다. 자, 이제 우리는 지금까지 배웠던 내용을 일반화 시켜 볼까요? 자, 이제 보면은 자, 이게 바꾸기 전이잖아요. 바꾸고 난 후에요. 근데 여기 보면 이거 단위 행렬 있죠? 우리 앞에서 단위 행렬 만들었거든요. 이렇게. 근데 오른쪽에 있는 이 행렬이 바로 뭐예요? 이게 바로 똑같은 행렬이거든요. 이 B라는 기조를 C라는 기조로 바꿔서 표현하는 좌표 변환 행렬이 이렇게 나옵니다 하는 얘기예요. 마치 역행렬 구하는 것과 비슷하게 생겼네요. 자, 우리는 이제 이렇게 어떤 행렬을 우리 앞에서 이런 문제 한 적 있었잖아요. 자, 이제 어떤 행렬을 이렇게 결합을 시켰을 때 기본 행렬선을 잘 적용해서 A가 I로 바뀌게 되면 오른쪽에 있는 것이 덩달아서 바뀌게 되죠. 그때 그것이 인버스다. 이거와 매우 닮아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우리는 바꾸기 전에 있던 기저들의 열 벡터들을 뒤에다 쓰고 바꾸고자 하는 새로운 기저들의 열 벡터를 앞에다 써서 이 기본 행렬선을 적용해서 앞부분을 이렇게 단위 행렬 형태로 바꿀 수만 있다면 이 오른쪽 점선 오른쪽 부분에 있는 요 행렬이 우리가 찾고자 했던 B를 C로 바꾸는 행렬입니다 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여기까지가 되셨죠? 자, 그럼 이제 이걸 이해했다면 그러면 일반적으로 이런 형태가 항상 나타나거든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얘가 앞으로 가고 얘가 뒤로 가면 여기 뭐가 되겠어요? C, B로 바뀝니다. 당연히 똑같이 바뀌게 된다는 것도 알아두세요. 자, 이제 그러면 지금까지 설명했던 내용들을 토대로 해서 예제 3번을 통해서 다시 한번 얘네들을 짚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예제 2번에서 학습했던 그 방법을 예제 3번을 적용할 때 바로 계산하려고 해요. 우리는 앞에서 하나하나 이거 쓰면서 이렇게 왔는데 처음부터 이렇게 딱 놓고 문제를 푸는 좀 더 수월한 이 알고리즘을 적용해서 문제를 풀려고 합니다. 한번 해보도록 할까요? 예제 2번하고 비슷하지만 우리는 이제 C에서 B로 변하는 좌표 변환 행렬을 구해보세요 라고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B에서 C로 변하는 좌표 변환 행렬을 똑같이 구해보라는 얘기예요. 자, 1번을 보겠습니다. C에서 B로 변환하라는 얘기였으니까 C가 바꾸기 전 B가 바꾸고 난 후잖아요. 그러니까 여기가 B1, B2, C1, C2가 돼요.
아까와는 반대로 돼 있죠. 얘는 B를 C로 바꾸라는 얘기지만 지금 뭐예요? C에서 B로 바꾸라 얘기를 했었으니까 이렇게 바꿔서 표시를 해야 됩니다. 처음부터 바로 이렇게 됐고요. 만약에 잘 이해가 안 간다 싶으면 요 풀이 과정을 한번 쭉 다시 한번 답습을 해보세요. 그러면 충분히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자, 이제 우리는 B1, B2 여기다 B1, B2 1과 마이너스 3, 마이너스 2, 4가 있고요. C1 마이너스 7, 9, C2 마이너스 5, 7 이와 같이 되어 있습니다. 이제 얘를 우리가 기본행렬산을 적용해서 기하사대꼴 형태로 바꿔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행에 3배에서 더합니다. 3배에서 더하죠. 마이너스 6 플러스 4니까 마이너스 2가 됐습니다. 3배에서 더합니다. 마이너스 3, 7, 21 플러스 9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마이너스 12 이와 같이 됐고 3배에서 더합니다. 마이너스 15 플러스 7이 됐으니까 마이너스 8 이와 같이 됐습니다. 두 번째는 전부 다 2의 배수예요. 그래서 이제 두 번째에다가 마이너스 2분의 1 곱하도록 하겠습니다. 1행 그대로 쓰고요. 마이너스 2분의 1 곱하니까 1, 마이너스 1 곱하니까 6, 마이너스 1 곱하니까 4 이와 같이 됐습니다. 이제 여기를 0을 만들어야 되겠네요. 기하사대꼴 해서 여기가 단위행렬이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2배에서 더하면 되죠. 2배에서 더하니까 12, 마이너스 7이 됐으니까 5가 됐습니다. 2배에서 더하니까 8 마이너스 5니까 3이 됐네요. 자, 이제 단위행렬이 됐죠. 바로 오른쪽에 나와 있는 이 행렬이 우리가 찾고자 했던 C를 B로 바꿔서 만든 행렬입니다. 5, 6, 3, 4 이와 같이 됐습니다. 여기까지가 됐죠. 그럼 같은 방법으로 B에서 C로 바꾸면 이걸 바꿔서 표시해도 돼요. 뭐 그렇게 풀어도 똑같이 나옵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앞에서 바꿔서 가는 거는 역행렬 구하는 거와 같다라는 것을 배웠었으니까 1번을 이미 계산해놨으니까 2번을 이 과정처럼 똑같이 해도 상관없지만 같은 결과 나옵니다. 우리는 좀 더 편하게 하기 위해서 이미 계산했던 이 행렬에 역행렬 구함으로 해서 C를 가지고 B를 표시했다면 이번엔 이거 역행렬은 B를 가지고 C를 표시하는 것과 같거든요. 그래서 역행렬을 이용해서 두 번째 문제를 해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수업이 끝나면 직접 2번 문제도 얘처럼 똑같이 풀어보세요. 같은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이제 2번 문제는 이제 C에서 B로 간 것을 B에서 C로 가는 행렬을 찾고자 하거든요. 이것은 이제 C에서 B로 가는 행렬의 역행렬을 이용해서 구하면 됩니다. 자, 이 행렬의 역행렬 구해보도록 하죠. 자, 이제 행렬식 계산합니다. A-BC 4, 5, 20, 마이너스 3, 6, 18이니까 2가 되는군요. 2분의 1 그리고 주대역선의 위치를 바꾸죠. 4, 5가 됐습니다. 그래 나머지 부호를 반대로 하죠. 마이너스 3, 마이너스 6 이와 같이 됐습니다. 여기까지가 됐죠. 자, 이렇게 해서 역행렬을 구할 수 있었습니다. 뭐 여기 2분의 1배 하는 것은 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기저 B에서 기저 C로 변환하는 그런 행렬도 1번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찾을 수 있었습니다. 여기까지 되셨습니까? 자, 이제 우리는 이 절을 마무리하기에 앞서서 한 가지 더 이와 같은 좌표 변환 행렬을 구하는 또 다른 방법, 사실 이게 제일 간단합니다. 지금까지 설명했던 이 방법이 제일 쉽고 간단한 방법이면 틀림이 없는데요. 또 다른 방법이 있다는 것을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참고 부분인데요. 별로 어렵지는 않습니다. 자, 좌표 변환 행렬을, 이 좌표 변환 행렬과는 또 다른 방법으로서 뭘 할 수 있냐면은 표준 좌표계로 바꾸는 거예요. 표준 기절을 이용해서 한번 다시 바꾼 다음에 이렇게 우회해서 오는 건데요. 이것도 한 방법이다라는 것을 제시할 뿐인데요. 실제로 빠른 거는 지금 설명했던 이 알고리즘이 훨씬 더 빨라요. 근데 우리는 여기 보다시피 우리는 표준 좌표계로 바꾸기 위해서 RNA에 속하는 각 X에 대하여 자, 이렇게 돼 있다라 보겠습니다. 자, 이제 기저 B에 의한 좌표 벡터에다가 PB라는 어떤 행렬을 곱했어요. 이 좌표 변환 행렬입니다. 그랬더니 X가 나오고 역시 마찬가지로 C라는 기저에서 표시된 좌표 벡터에다 PC라는 좌표 변환 행렬을 곱하니까 X가 나왔다라 보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에서 볼까요? 얘네들은 다 열 벡터가 독립이기 때문에 가역이에요. 자, 요 가운데 있는 식에서 양변에 PC의 인버스를 곱하니까 좌변은 XC죠. 그럼 PC 인버스가 나오죠. 이렇게 됐어요. 자, 근데 요 X는 요 X가 똑같기 때문에 요 X 위치 대신에 얘를 집어넣으면은 PC의 인버스 그리고 PB 이렇게도 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즉, 이
벡터를 2벡터로 바꾸는데 그 중간에 요만큼을 요 행렬을 곱함으로 해서 얘가 1로 바뀝니다 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얘도 마찬가지로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B를 C로 바꾸는 그러한 좌표 변환 행렬이면 틀림이 없습니다. 하지만 여기 잘 보면 알 수 있듯이 역행렬을 계산해야 돼요. 행렬의 규모가 작으면 역행렬 구하는 게 어렵진 않지만 행렬의 규모가 크면 클수록 역행렬 구하는 건 어렵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에 반해서 여기서는 기껏해야 기하사대꼴로 바꾸는 즉 기본행렬사를 적용하고 있으니까 이게 훨씬 더 빨라진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방법도 있긴 하지만 여러 가지 면에서 본다면 역행렬 구하는 번거로움을 피할 수 있어서 이 방법을 써서 앞으로도 계속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것 대신에 이것으로 구할 수도 있다라고 말한 것뿐이에요. 여기까지가 됐죠.